안녕하세요. 바스켓볼 다이제스트입니다. 이번 위클리에선 개막전 두 경기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를 다뤄봤습니다. 화려한 팀들의 맞대결로 시작된 개막전은 많은 이목을 끌었는데요. 개막전 두 경기에서 가장 이목을 끌었던 건 역시 웨스트브룩의 부진이었습니다.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는 릅신답게 엄청난 감량과 슈팅 스킬 향상으로 또 한 번 성장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동반 30득점을 기록한 경기에서 첫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는데요. 그 패배에 있어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한 선수가 바로 웨스트브룩이었습니다. 웨스트브룩은 개막전 엄청난 부진으로 팀의 패배에 일조하고 말았죠.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웨스트브룩이 단순히 부진했던 게 아니라 경기 내내 팀에서 겉도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웨스트브룩의 농구는 업템포 게임입니다. 지난 시즌 워싱턴 위저즈에서 다시금 보여줬던 것처럼 웨스트브룩이 살아나기 위해선 업템포 게임이 필수 요소인데요. 웨스트브룩이 지난 시즌 더 바스켓볼이라 불리며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근간도 바로 웨스트브룩의 템포 푸시가 완벽히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워싱턴 위저즈는 페이스 1위, 포제션당 소모 시간 2위, 상대 턴오버 후 소모 시간 1위, 턴오버 기반 PPP 5위를 기록했던 리그 최강의 업템포 팀이었고 그 중심에 웨스트브룩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레이커스는 웨스트브룩이 좋아하는 농구와 극반대 성향의 농구를 하는 팀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시즌 레이커스는 페이스 21위, 포제션당 소모 시간 19위, 상대 턴오버 후 소모 시간 20위, 턴오버 기반 PPP 22위로 위저즈와는 정반대의 성향을 보여준 극강의 슬로우 템포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너지 스탯의 속공 효율에서 레이커스는 9위였습니다. 즉, 기회 자체는 적었지만 주어진 기회는 확실히 성공시켰던 팀이 레이커스였다는 건데요. 레이커스가 AD 중심으로 펼치는 속공이 위력적인 팀이었는데 AD와 같은 속공 스팟을 좋아하는 웨스트브룩은 지난 시즌 속공 PPP는 하위 20%, 패스를 포함한 속공 효율은 65%였습니다. 웨스트브룩의 속공이 AD 중심의 속공을 압도하는 건 아닌 건데요. 슬로우 템포팀인 레이커스가 속공 효율도 좋았기 때문에 업템포의 웨스트브룩을 활용함에 있어 더욱 큰 딜레마가 생긴 셈입니다. 웨스트브룩은 리바운드 후 속공 시도 후에 포스트 진입, 라인 안쪽에서의 픽앤롤을 메인 옵션으로 활용하는 선수인데요. 레이커스에는 웨스트브룩이 가장 좋아하는 위치에 AD가 있습니다. 그리고 AD, 하워드의 얼리 더긴과 르브론, 론도의 롱패스는 레이커스의 강력한 무기죠. 결국 웨스트브룩이 좋아하는 상황과 무기들이 르브론, 론도와 AD, 하워드와 각기 겹치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건데요. 백업 1번이 론도가 아니라 카루소나 다른 선수였다면 웨스트브룩이 르브론을 백업하는 로테이션이 자연스럽게 돌아갔을 텐데요. 론도가 있어서 속공 때 웨스트브룩의 활용 방안이 불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현 시점에 웨스트브룩을 위해 단시간 내에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옵션은 5아웃의 오프 더 캐치에서 이어지는 돌파밖에 없습니다. 허나 카펠라까지 포기하고 극단적인 5아웃을 가져가던 휴스턴과 달리 레이커스에는 하워드와 디조던이 있고 AD도 슛이 들쭉날쭉해서 특정 스팟에서 안정적인 선수가 아니죠. 그래도 굳이 단기간에 뭔가 만든다면 5아웃의 오프 더 캐치에서 이어지는 돌파 같긴 합니다. 다만 AD가 원빅으로 나오는 시간을 온전히 저 공격에 투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 방식을 시도한다 해도 웨스트브룩이 프리롤을 받을 만한 시간 자체가 얼마나 나올지가 의문입니다. 그냥 산수로만 따져봐도 10분 이상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굉장히 힘든 난이도의 조합을 꾸려나가게 된 보겔 감독이 과연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 궁금해집니다. 웨스트브룩의 활용법이 큰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지만 여전히 레이커스에는 르브론과 AD가 있습니다. AD는 좋았던 두 시즌 전의 폼을 되찾은 것으로 보이고 르브론은 감량과 슈팅 스킬 향상으로 또 한 번 성장한 면모를 보여줬죠. 걱정이 많은 레이커스임에도 팀이 잘해줄 거라 믿을 수 있는 건 역시 르브론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르브론 AD가 건재하기 때문에
보겔 감독이 시즌 말미에는 웨스트브룩을 어떻게든 팀에 녹여낼 수 있을 거라 믿어봅니다. 한편 미러키 벅스는 쿤보의 대활약과 어빙의 부재가 맞물려 개막전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유독 이 경기에서 도드라지는 활약상을 보여준 선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조던 워라입니다. 챔피언 미러키 벅스는 PJ 터커 영입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승의 최대 주역은 단연코 아테토 쿤보이지만 터커의 대활약이 우승에 큰 기여를 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이번 오프시즌 PJ 터커는 마이애미 히트로 이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단테 디비첸조의 공백과 PJ 터커의 이탈로 미러키의 윙뎁스는 상당히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조던 워라의 슈팅력과 허슬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조던 워라는 릴리즈가 낮지만 안정적인 슈팅과 단단한 몸, 적절한 디시전이 돋보였는데요. 오프시즌 영입한 그레이스 알렌과 함께 조던 워라가 PJ 터커의 빈자리를 잘 메워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었던 개막전이었습니다. 게다가 워라는 특유의 아프로 헤어로 인해 스타일적으로도 큰 주목을 끌면서 팀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기도 했는데요. 갑자기 생각해보니 워라의 슈폼은 팀을 떠난 말콤 브럭던이 보여주던 슈폼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마침 등번호가 같은데 비슷한 이미지의 선수를 벅스가 잘 발굴한 것 같네요. 앞으로 헤어를 휘날리며 터커의 공백을 메우지만 사실은 브록던의 향수를 불러오는 그 선수 조던 워라의 활약이 꾸준히 이어져 제2의 브록던이 될 수 있을까요? 조던 워라의 활약상이 시즌 내내 이어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찰거리일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